내 집 마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 30세 이상이면 빠르게 이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취업도 하고 재테크와 주식으로 5천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현재 모으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매년 차근차근 자산을 쌓고 계신 분들한테도 사실 부동산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일 뿐입니다. 막상 부동산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임장이나 다른 많은 강의들을 봐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만 늘지 실제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심지어는 3년 넘게 부동산 강의만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실 텐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아파트 매수를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 로드맵을 짜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왼손에는 재개발, 오른손에 아파트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상급지의 자산 파킹 가능합니다. 원칙은 아파트는 가능한 좋은 걸 사야 되고 재개발은 진행이 된 걸 사는 겁니다. 안정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나누어서 총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자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낮은 금리에 있죠. 자, 본인의 상황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안정적인 투자자면서 소득과 자본이 낮은 경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세요. 두 상품 모두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조건부터 볼까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두 상품 모두 동일하지만 허그에서는 자산 규모를 보고 HF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허그에서 가능한 주택가격은 5억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3억 이하로 제한됩니다. HF에서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도 4억 2천만 원으로 여유가 있죠. 대신 금리는 더 높습니다. 결국 내가 더 높은 금리를 받고도 비싼 집을 매수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HF에서, 내가 금리를 낮게 받겠다 하면 허그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두 상품 모두 안정적인 투자자에 해당하니까 본인의 자금이나 소득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로 보면은 수도권 구축 아파트 정도가 선택지로 나올 텐데요. 이후에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 만 30세 이상이면 빠르게 이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소득이 대체로 낮게 잡히죠. 지금은 요건이 될 여지가 큰데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올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소득과 자본이 충분한데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소득이 높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품은 해당이 당연히 안 되겠죠. 시중은행에서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제한이 없고요. 주택 가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대신 대출 한도는 6억으로 제한되고 DSR을 확인해서 대출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소득 요건을 본다는 겁니다. DSR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총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출 상환 능력, 그러니까 소득을 확인해서 이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정해준다는 거죠. 이 대출을 통해서 입지 좋은 수도권의 역세권이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이후에 첫 집으로 마련한 집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갈아타기를 하시고요. 입지나 상품성, 수익률을 만족하신다면 재개발 빌라에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투자자인 경우입니다. 아파트 투자와 재개발 빌라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파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 갭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자산에 비해 가장 좋고 우수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거주는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으로 합니다. 투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미래의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니 현재 내가 좀 참아줍시다. 왜 우리는 굳이 더 비싼 집을 매수해야 할까요? 이유는 같은 수익률일지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A 아파트가 1억, B 아파트가 10억일 때 같은 10%의 수익을 냈다면 실제 수익은 A 아파트는 1억 1천, B 아파트는 11억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좋은 게 더 높이 가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갭 투자용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이후의 로드맵은요, 첫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통해서 또 갭 투자를 할지 혹은 내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들어가서 살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타이밍은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고 실거주의 만족감을 누려야 할 때가 된다면 아파트에 이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가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재개발 빌라 투자입니다. 첫 집으로 재개발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따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 수익률만큼은 아파트보다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재개발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주택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재개발 빌라 몬테크입니다. 이때 재개발 빌라는 가능한 상급지면서 속도가 빠른 곳이어야 합니다. 이때도 물론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능한 오래 버텨야 합니다. 재개발 빌라는 너무 다 쓰러져 가는 곳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개발에는 3룸 신축 빌라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몬테크로 버티다 보면 재개발 단계별로 그리고 호재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재개발은 시간이 벌어다주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이후에 선택을 하는 거죠. 재개발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 이때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할지 아니면 잔금 때 전세를 맞춰서 세입자를 구해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지 정할 수 있고요. 혹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익으로 다른 실거주용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겠죠. 이게 물론 모든 분들의 상황을 대변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갈피를 못 잡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평생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아파트 매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택까지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려두셔야 합니다. 기본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이자, 높은 한도의 대출을 이용해서 가능한 좋은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면서 당연히 소득과 저축액을 늘려가야겠죠. 그래야 또 다른 기회가 생깁니다. 이걸로 부자가 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1주택을 마련한 것 뿐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로드맵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산층 그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첫 주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